나와 똑같은 나의 분신 아바타 로봇. 공상과학 영화 속 로봇을 실제로 구현한다면 어떨까요? 사람처럼 움직이며 사람과 함께하는 로봇. 재난재해 현장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알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이고 복잡한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격 조종 로봇들이 필요하고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봇이 느낄 수 있는, 로봇이 볼 수 있는 시각부터 시작을 해서 로봇이 들을 수 있는 청각이랄까, 그리고 혹은 로봇이 느끼는 힘, 로봇이 느낄 수 있는 열, 바람 이런 것들도 다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로봇을 이어줄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한 대학교. 로봇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실험이 한창인데요. 사람처럼 머리를 움직이고 고개를 숙이는 것은 물론 양팔과 손가락도 움직여 봅니다. 그런데 이 로봇의 움직임이 알고 보니 옆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움직이네요. 사람은 모니터를 통해 로봇이 보는 시야를 공유하고 로봇은 사람의 움직임과 똑같이 작동하는 이 실험. 대체 뭘 하는 걸까요? 네, 저희 이 시스템은 아바타 원격 조종 로봇 시스템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원격 조종 로봇과 사용자 움직임이 잘 싱크가 되는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로봇과 사람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공학자 배준범 박사입니다. 아바타 로봇은 사람의 움직임을 로봇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로봇이 느끼는 다양한 감각을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좌우로는 움직여, 좌우로만. 까딱까딱. 그런데 조이스틱이나 버튼과 같은 장치로 로봇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과 함께 몸에 부착된 장치를 쓰는데요. 이 장치들은 뭘까요? 이것은 아바타 로봇을 조종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앞쪽에 달려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사람 팔 쪽에 어떤 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여기 손에 착용하고 있는 것들이 사람 손가락에 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사람의 움직임들도 다 동시에 측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헤드셋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센서들, 팔에 착용한 센서들을 이용해서 팔과 머리의 정확한 움직임들을 측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바타 로봇은 7개의 관절로 이루어진 로봇 팔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람의 근골격 구조랑 상당히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고, 목 같은 경우는 사람의 머리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3개의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양한 시각 정보를 여기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배준범 박사팀의 아바타 로봇은 사실 대회를 위해 만들었다는데요. 아바타 엑스프라이즈는 최종 우승 상금 60억의 로봇 기술 경연대회로 재난지역과 같은 위험한 곳에서 전문가의 임무를 대신할 원격 조종 아바타 로봇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99개의 팀 중 15개의 팀이 결승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여기엔 배준범 박사팀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 3개의 과제를 수행했던 준결승 대회의 과제를 제작진에게 보여준다는데요. 지금 어디로 이동하는 건가요? 원격 조종할 그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원격 조종을 위해 사용자와 로봇의 거리를 벌린 뒤 준결승 과제를 가져오는데 의외의 준비물이 등장합니다. 이제 준비된 것 같으니까 손가락이랑 팔 테스트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시나리오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잔 시작하자. 준결승 과제 중 하나인 건배 동작은 잔의 높이와 위치, 힘의 조절은 물론 상대방과 맞추어 잔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갖고 있는 근육이라든가 골격 숫자가 저희가 최대한 유사하게 로봇을 개발했다고 해도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미묘한 어떤 근육의 움직임까지는 로봇이 따라하기는 아직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고요.
준결승 경연의 또 다른 과제는 작은 퍼즐 조각을 모양에 알맞게 끼워 넣는 것이라는데요. 마치 아이들 장난 같아 보이지만 이 과제는 사실 여러 감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성공할 수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작은 구멍에 무언가를 넣을 때 그냥 사람들은 워낙 많은 감각을 느끼니까 그냥 쉽게 넣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저기에 넣을 때 여러 군데에서 느껴지는 힘들을 모두 다 이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로봇에서는 그런 감각들을 동시에 다 느끼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작업이 어렵습니다. 네로라 하는 세계 각국의 팀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배준범 박사팀의 로봇은 아주 특별한 기술이 탑재돼 있어 과제를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는데요. 차별화된 기술,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 팀이 우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힘에 대한 피드백이 좋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물체를 들었을 때 로봇이 느끼는 무게를 사람이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 거라던가 그런 딱딱한 물체를 만졌을 때 손가락에서 느껴지는 딱딱함 정도를 저희도 손가락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이 저희들이 조금 더 낫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로봇 이제 움직임들은 잘 싱크된 것 같으니까 공 갖고 와서 물체의 딱딱함 잘 전달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로봇 실험에 등장한 작은 공. 이걸로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이거는 공 같은데 아바타 로봇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저희 아바타 로봇이 물체의 딱딱함과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햅틱 디바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 물체의 단단함과 소프트니스를 한번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게 딱딱한 거죠? 이 한색 공이 딱딱한 거고 이 주황색이 소프트한 겁니다. 준수가 공을 줘보자. 손가락. 먼저 로봇의 손에 부드러운 공을 쥐어주고 사용자가 로봇의 손가락을 움직이면 마치 사람이 직접 공을 잡은 것처럼 손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요. 반대로 로봇에게 딱딱한 공을 쥐어주면 로봇은 공의 단단함을 센서로 확인하고 더 이상 쥐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그 단단함을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로봇에 쥐는 힘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측정된 힘 정보가 저희가 개발한 사용자 손 착용형 시스템에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착용 시스템에서 그 전달된 힘의 정도를 손가락에 직접 전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딱딱한 물체일 경우에는 그 반발력이 더 크니까 더 큰 힘을 받게 되고 말랑한 물체일 경우에는 그 반발력이 더 작기 때문에 작은 힘을 받게 됩니다. 이거 한번 이쪽으로 이렇게 뻗으시겠어요? 착용하시고 손가락 각각 끝에 하나씩 끼우면 로봇 손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이 장치를 제작진이 직접 체험해봤는데요. 평소엔 손가락을 편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물체가 단단하면 손가락을 구부리기 어려워집니다. 지금은 딱딱한 물체를 손에 잡았을 때를 가정을 해서 어떤 큰 힘을 손가락에다가 반발력을 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원리로 무거운 물체를 들면 그 무게만큼 위에서 누르는 힘을 줘서 무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합니다. 좀 더 내리시고. 팔을 위로 들 때 누르는 힘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무게감이 느껴져서 확실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로봇 손에 전달되는 다양한 힘의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 로봇은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물론 앞으로의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재난재해 현장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알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AI 인공지능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었다고는 해도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기는 아직까지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이고 복잡한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격 조종 로봇들이 필요하고 그런 복잡한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바타 로봇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배준범 박사의 로봇 연구는 재활 로봇부터 시작됐는데요. 2006년 미국 버클리 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박사과정 및 박사 후 연구원 시절을 보낸 그는 병원과 협업을 통해 뇌졸중 환자의 보행 재활을 위한 착용형 센서 및 하지 외골격 형태의 보행 보조 로봇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타지, 즉 다리의 움직임을 연구하며 로봇공학의 기술을 쌓은 배준범 박사는 다리보다 움직임이 더 복잡하고 정교한 팔과 손으로 연구를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다리가 보행할 때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다리는 어떻게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거든요. 걷거나 뛰거나 사실 상지는 팔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주 복잡한 움직임들을 당연히 다 해줄 수가 있고 사람 손이 엄청나게 민감하고요. 다양한 감각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절과 근육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만큼의 성능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리퍼를 만들고 싶은 게 사실 모든 로봇 엔지니어들의 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간의 노력으로 국제 로봇 대회에 참여해 결승 진출을 확정지은 배준범 박사는 국민안전처 장관상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결실 가운데 상패가 아닌 것도 보이는데요. 이 장갑이 여기 왜 있는 걸까요? 예, 요 장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소프트 센서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관련된 상용화를 진행을 이제 막 시작했던 그 시절에 졸업식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방문을 해주신 적이 있었고 저희가 그때 교원 창업기업 중에 하나로 이제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뽑혀서 이 장갑이 바로 대통령님께서 착용을 해주셨던 장갑이고 네, 그때 여러 언론 보도됐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신문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고 뭐 이런 다른 사진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오, 이걸로 잡힌다. 대체 어떤 장갑이길래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시연까지 해본 걸까요? 그치, 손가락이 휘어졌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장갑 안에 특별한 센서가 내장돼 있어 가상현실 속 손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장갑 안쪽에는 저희가 개발한 소프트 센서를 이용해서 손가락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센서를 액체 금속을 프린팅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손가락 움직임들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강도를 이 장갑의 기능은 사람의 손가락 움직임을 측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데요. 이거를 꽉 잡는 장갑 손가락 마디에 특별한 장치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거 물체에도 넣어니 여기서 가장 큰 돌을 저희들이 이렇게 누르는 그런 형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세게 누르는지 정도에 따라 가지고 손가락 끝에 압력이 진동이 전달이 되고 그 진동이 전달되는 세기가 저희들이 이러한 형태로서 화면에서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정도의 세기가 직접 사용자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쪽에? 오! 잠깐만, 이쪽 손가락도 그러면 오, 뭔가 이렇게 부르르 떨리는 게 진동이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상 물체를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어느 정도의 힘으로 눌렀는지에 대한 정도를 저희들이 이런 진동 정도로서 판단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배준범 박사팀은 압력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가상현실에서 일어나는 온도의 변화를 감지해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기술도 구현했습니다. 작은 장갑 하나만 착용하면 로봇이 느끼는 다양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해주는 놀라운 기술. 배준범 박사는 이 기술이 보다 널리 쓰일 수 있도록 대학 내에 벤처기업을 창업해 원천 기술의 응용처와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소프트 센서를 만드는 공정이고요. 그중에서도 액체 금속을 프린팅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체 금속이라는 게 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뭘까요? 갈륨이라는 금속과 인듐이라는 금속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상온에서 액체인 성질을 갖게 됩니다. 금속이지만 액체이기 때문에 좋은 전도성을 가지고 하지만 액체이기 때문에 늘어나거나 유연한 그런 센서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장갑으로 만들어 착용성뿐만 아니라 유연함까지 갖춘 이 센서의 비결. 그 비결은 바로 실리콘 위에 액체 금속을 얇게 프린팅하는 기술로 완성됐습니다. 이 액체 금속이 이렇게 잘 늘어날 수 있는 실리콘 재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소프트 센서를 늘리거나 줄일 때 이 액체 금속이 들어있는 단면적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면적의 변화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바뀌게 되고 그 전기 저항이 바뀐 정도를 저희들이 측정해서 이 센서가 얼마큼 늘어났는지 혹은 눌렸는지를 저희들이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금속의 전기적인 성질에 액체의 유연함을 더한 이 소프트 센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소프트 센서 자체가 갖고 있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리고 신축성이 있는 그런 특징들 때문에 사람의 움직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갑을 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긴 있지만 저희가 더 나아가서 무릎 움직임이랄지 어깨 움직임이랄지 이런 것들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냥 의복 형태로 옷 형태에다가 소프트 센서를 집어넣었지만 사람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로봇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 그 한계를 넘기 위한 연구를 하다 보면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난관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치열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때론 혼자만의 공간에서 성찰의 시간도 필요한 법. 그럴 때마다 배준범 박사는 교내 호숫가에 나와 머릿속을 정리하며 문제와 냉철하게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 풍광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리고 소리도 좋고 그래서 가만히 조금 있으면은 그냥 제가 조금 제 자신을 좀 약간 떨어져가지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로봇부터 소프트 센서 장갑까지. 그에게 있어 이곳은 고민을 아이디어로 바꾸는 출발점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호수여가지고 여러 곤충이라든가 이런 동물들, 생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지금 살짝 보이지만 거위들도 있어서 생명체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고 어떤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관찰하고 조금 더 공학적으로 발전시키는 것들이 로봇 공학,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설계하는 데 있어서 첫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휴식도 연구의 일환. 그는 천생 공학자입니다. 며칠 뒤 배준범 박사를 다시 찾은 제작팀. 오늘은 과학자 대신 교수의 모습인데요. 사실 배준범 박사는 과학자로서의 연구 역량도 뛰어나지만 흥미로운 강의와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 배 박사가 제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많이 인기가 있고 그리고 그래픽적으로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SF 무비들을 실제로 보면은 아무런 그런 과학적인 고려 없이 만들어진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가능하고 어떤 부분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어렵고 우리가 극복하고 연구해야 될 그런 부분인지를 학생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영화들을 가끔 보여주긴 합니다. 강의를 마칠 무렵 생일을 맞은 배준범 박사를 위해 그의 제자들이 준비한 깜짝 파티였네요. 이건 저희 연구실에서. 네. 절대로 돈은 아니고요. 학생들 편지 같은 건데 이거 같은 걸 꼭 뭔가 뇌물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친근하고 지도도 잘해주시고 존경하는 분이니까. 젠틀하시고 멋있으시고 지도도 잘해주시고 저희랑 세대 차이 최대한 줄이려고 저희랑 소통이 최대한 잘 될 수 있게끔 항상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모습이 정말 감사하고 좋습니다. 로봇과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제자들과의 완벽한 소통을 자랑하는 배준범 박사. 오늘을 기억하며 제자들과 연구에 정진합니다. 소통의 최일선에 닿는 신체 부위 손. 배준범 박사는 사람의 손을 목표로 새로운 로봇에 도전합니다. 하이라 지금 로봇 실험하고 있어? 네, 지금 실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로봇의 형태는 마치 인형 뽑기의 집게 같아 보입니다.
네, 이거는 소프트 그리퍼고요. 말 그대로 이제 부드럽고 유연한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기존의 딱딱한 그리퍼랑 다르게 부정확한 포지셔닝이 돼도 물건들을 잘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형상이라던가 혹은 뭐 다양한 그런 표면을 가진 그런 물체들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인형 뽑기 속 집게와 닮아 보이지만 옮기면서 이제 얘가 약간 토션이 지금은 발생 안 하는데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물체부터 부드러운 물체까지 쉽게 잡을 수 있는데요. 매끈하고 둥근 모양의 물체도 완벽하게 잡아내는 능력을 갖춘 소프트 그리퍼. 인형 뽑기 기계와는 비교 불가네요. 이 소프트 그리퍼는 공압을 이용을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 이 손가락에는 2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하나를 움직이게 되면은 가운데 관절이 움직이는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움직이게 되면은 손가락 끝에 있는 요 마디에 있는 끝 관절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손가락 끝에 이런 미세 점착 구조가 달려 있는 구조를 늘려주거나 줄여주거나 해가지고 넓적한 재질들을 저희들이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잡거나 놓거나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로봇 손가락은 사람의 관절처럼 가운데 관절과 마디 끝 관절을 움직여 물체를 잡는 원리인데요. 특히 손가락 끝은 도마뱀이나 개구리의 발가락과 유사한 구조로 돼 있어 얇은 물체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배준범 박사는 이 로봇 손을 보다 직관적인 방식으로 제어하기 위해 열과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장갑과 무선으로 연동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중입니다. 버튼으로서 저 로봇 손들을 조절해 줄 수도 있겠지만 실제 사람의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게 될 때 이 움직이는 손가락 움직임 신호들을 측정을 하게 되고 저 로봇 끝에 달려있는 소프트 그리퍼가 움직이게 됩니다. 로봇의 발전이 가져다준 기술 덕에 우리는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공정의 일부는 반드시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사람의 손의 기능을 완벽하게 대신하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사실 사람 손이 정말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의 역할, 이 정도의 기능과 이 정도의 감각을 할 수 있는 로봇 손을 만약에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원거리에 있어도 사람이 어떤 작은 물체를 잡는 혹은 어떤 작은 뭐 레버를 돌리는 혹은 작은 버튼을 누르는 혹은 뭐 모래 하나를 잡을 수 있는 이런 동작들도 로봇이 만약에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원거리에서도 그 정도 작업이 가능하다면은 아무리 복잡한 동작이라던가 그런 어려운 그런 작업들도 모두 다 수행이 가능한 거죠. 로봇과 사람의 완벽한 상호작용을 목표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배준범 박사. 그의 기술은 사람과 로봇이 함께 느끼고 소통하는 시대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선생님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사람과 로봇의 공존을 위해 상호작용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계의 딱딱한 편견을 버리고 부드럽고 유연한 생각을 더한 공학자, 기계와 함께 느끼고 소통하는 기술 혁신을 추구하는 배준범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입회를 드립니다. K-사이언티스트 제작진 일동. 네, 저희 실험실에서 많은 학생들과 함께 이런 인간 로봇 상호작용 시스템이라든가 소프트 센서, 구동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것과 함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대중화해서 상용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많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 이런 감사 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